자리에 모인 이유는 수험생이나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의 토목공학과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에 관련된 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공학과랑 헷갈려가지고 토목과로 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저희는 주로 유체역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이렇게 공사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저런 역학들인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와 좀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수학하고 물리입니다. 저희 토목공학과에서는 주로 수학과 물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해서 이러한 과목들을 현장에 접목을 시키면서 지방공학이나 토질역학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름을 바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친구가 건축학과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좀 물어봤는데 가장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고 치면 건축공학과는 거기에 설계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걸 공사를 지을 때 하고 공사를 지을 때 배우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건설환경공학과는 가장 크게 사회 기반 시설물들, 댐, 하천 관리, 그리고 교량 이런 거를 좀 관리를 많이 하죠. 학문이 엄청 다른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건축학과나 다른 학과에 관해서는 잘 저희 학과만의 배우는 과목이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기사시험 과목들을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과목들의 이름을 보면 콘크리트 설계 구조나 아니면 수문학 거기서 보면 예전에 그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반역학이나 기초공학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 기반 시설물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역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공대니까 아무래도 수학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수학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1학년 때 미적분학 1이랑 미적분학 2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어려웠고 시험을 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2학년 때 수문학이라는 과목이랑 뭐 공학 수학을 배우면서 아예 다른 내용이나 매트릭스 같은 거를 배우게 되는데 미적분학을 못하던 사람이라도 매트릭스가 맞을 때도 있고 역학 뭐 힘 계산하는 게 이게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한 과목을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낙담하거나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대학교를 아무래도 공대 쪽으로 오다 보니까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이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대학교에서의 공부는 나름대로 학문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문제 푸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의 개념을 조금만 명확히 이해를 했다면은 이거를 좀 더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어도 이게 수학인가 아니면 국어인가 헷갈릴 정도로 네, 때로는 그냥 되게 원리적인 거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능 지문에서 봤던 그런 4점짜리 문제를 많이 틀린다고 해서 대학교 성적을 낮게 받는다는 거는 진짜 다 별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술을 먹으면 있잖아요. 빨리 친해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자부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담화명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이제 동기들끼리 좀 더 친하고 쉽게 뭉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술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걱정하시지도 않아도 되는 게 술을 많이 자주 먹을 뿐이지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자리니까 네, 그래서 그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단점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물론 교양 과목 선택을 통해서 다른 것도 배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토목공학과는 정말 신기하게 전기전자공학부 이런 친구들은 전기나 이런 회로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지만 저희는 일상에서 되게 물리법칙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물리에 대한 모든 걸 배워야 돼가지고 과목을 얕고 좀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들만 들어도 이제 졸업할 때까지의 그 학점이 다 채워지다 보니까 다른 교양들을 많이 못 듣는 이러한 좀 단점이 있긴 해요. 전공 수업만 많이 들어도 충분히 빡세가지고 네, 그렇게 합니다. 4학년쯤 올라가면은 교양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재수강할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기본 3학점짜리 한 5-6개는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점이죠. 이거는? 앞에서 단점이 말씀, 없네요. 네, 단점이 좀. 근데 이게 아마 대학생활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맞아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질역학 2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학기에 토질역학 1을 배웠고 이번 학기에 2를 듣는데 이거 토질역학 2 과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러고 보니까 토질역학 1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제가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과제 하기도 너무 빡세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면 토지역학 1을 제가 버렸었거든요. 아, 근데 2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쵸. 망했다. 망했다. 그래서 결국 1 막 꺼내가지고 보고 선행 과목이 진짜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같은 교수님인 경우는 한 1년에 그냥 한 권, 두꺼운 책 한 권으로 하시는 네,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취업이 조금 잘 되는 편 아닌가요? 아, 맞죠. 그쵸? 네. 취업이 좀 토목은 어딜 가든 되게 필요로 하니까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뭐 기업에서는 부서로 빠지면 되는 것도 있고 부서도 안전이 있을 수 있고 설계가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선택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기업, 공기업 되게 많이 빠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기업은 굉장히 인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워라밸이 진짜 망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뭔가 이 돈독한 관계, 엄청 친해지는 거에 자기가 자신이 있고 그래야지 인생 사는 거 같고 즐겁다. 이러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까지만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워라밸을 좀 찾고 워라밸. 싶다. 네, 이러면 공격을 강하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토목공학과의 단점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공기업을 가도 야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렇기 너무한 거 때문에 아니야? 공기업, 사기업을 가는 게 이제는 이 사기업을 가서 월급을 통해서 금융치료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네, 그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기업 가도 어차피 야근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였지?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학예방학 때 인턴을 갔다 왔는데 인턴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그 설계 안전부에 그냥 그 부장님들 옆에서 그냥 시키시는 일 하고 뭐 표 만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일단은 항상 야근을 하시는 거는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약간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사람 만나냐. 진짜 이게 과가 아무리 잘 맞아도 자기가 거기 가서 난 진짜 사람이랑 안 맞다 이렇게 하면은 연구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고 맞죠. 또 요새 학생들이 학부 연구생이라고 해서 교수님들 밑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뭐 프로젝트 학회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고 뭐 동아리 같은 걸로 해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자기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좀 찾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힘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과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인관계가 본인에게 잘 맞는지 확인해보는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회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건설 현장에 있어서 통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이게 안전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스마트 건설과 관련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레이저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 다리가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표본 조사를 해버리면 이쪽은 멀쩡한데 이쪽은 멀쩡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쪽을 검사를 해보면 다리 전체가 멀쩡하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레이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디가 이제 안전하지 않은지 이게 확실하게 나오니까 이러한 방법도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검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정확하게 같은 의견인 게 인턴을 갔을 때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이걸 알아내면은 너네는 대박이다 하는 수업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인턴을 갔을 때 그 부장님도 그렇고 항상 안전을 연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가 설계부였는데도
안전이 진짜 나중에는 더 잘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3학년 1학기 때 제가 수문학에서 이렇게 뭐 주제를 정해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 오염 물질에 대한 안전을 그런 검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엄청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안전이나 그 미래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전 외에도 이제 친환경 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막 친환경 소재, 막 친환경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안전도 그렇고 친환경도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친환경 말씀해 주니까 방금 생각이 나는데 건축 폐기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건축 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만 해도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도 되니까. 맞아요. 네, 이 건축 폐기물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가 수능 당일이거나 이제 수능 직후일 텐데 이제 막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자면. 저는 사실 수능을 친 날 너무 많이 울어서 그 기억이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수능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잘하신 거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수능을 끝까지 준비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도 끝까지 준비를 하면서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당연하게 좋게 따라올 거니까 모두 그냥 포기하지 않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결과가 좋던 안 좋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떨리지 나?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저는 진짜 뭐든 열심히 하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받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관종이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보통 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쉬는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한 거 막 복습하고 화장실 뛰어갔다 오고, 점심시간에도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축구 차러 가는데 점심시간에도 막 도서관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집에 가서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안 해가지고 성적은 이제 뭐 전교 1등은 학교에서 놀고 집에 가거나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만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적이 엄청나게 막 좋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공부에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이게 막 전체적인 환경이 달라지고 약간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과자 까먹고 노는 분위기니까 저도 놀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나태해졌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이과를 가게 되니까 이제 내신을 친구들 수가 작아지니까 이제 거기서 등급이 안 나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조금은 끌고 가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진짜 안 했습니다. 제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캠프파이어에서 막 이렇게 날뛰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장기자랑을 나가야 돼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그걸 또 풀고 장기자랑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행특에 이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죠? 생기부에 그렇게 쓰기도 했고 대학 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남들 하면은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나는 이렇진 않았고 하면서 과학 관련은 많이 안 했고 연극 동아리 했거든요. 댄스 동아리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시는 오로지 3학년으로 구성이 된. 다들 수시 네. 토목과는 몇 개 썼어요? 저는 건설환경공학과는 2개를 썼습니다. 6개 중에서. 저는
원서를 총 2번 써봤는데요. 한마디로 반수라는 걸 경험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응시를 할 때는 총 3개를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를 처음에 들어가 본 결과 토목공학과에서 환경이 아니라 토목이 너무 잘 맞아서 그 다음에 원서를 새로 쓸 때는 토목공학과만 이제 2군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종이랑 교과를 이렇게 섞어서 썼는데 총 4개를 토목과를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하나는 도시공학과 그리고 하나는 도시건축학과 이렇게 썼습니다. 토목과가 토목만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인데 여기서도 이제 환경과 결합을 시켜서 이게 한번 여기에도 지원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토목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우선 면접 질문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도 그렇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 배우는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보다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뭐 반활동, 뭐 신문 스크랩 이런 데서 자기 과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면접 질문을 받을 때 보통 뭐 3학년 때는 뭘 배웠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뭐 토론 활동을 하셨는데 하면 자기 생각을 더 확고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 뭐 자기가 관심이 있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인식조사, 뭐 토론활동, 발표활동 등을 조금 더 해서 자기만의 그런 뭐 토목과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금 대학교는 좀 세부 전공으로 빠지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사실 토목공학과 이런 게 정확히 없잖아요. 토목에 대한 걸 뭐 따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토목에 대한 기본적인 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물리나 아니면 지구과학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동아리에서 내가 그 부분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회를 나가면서 그 해당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일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땠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잘 알고 있다면은 면접에서도 크게 문제도 없을 거고 생기부에도 그런 활동들이 모두 잘 적혀 있게 되니까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도 보시기에 이 학생은 토목공학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충분히 이제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이 진짜 다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그냥 그랬고 활동도 막 연극 동아리, 인문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아마 2학년 2학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이 엄청 늦었던 거죠.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가 딱 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1학기가 되고 나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과를 전 먼저 정했어요. 과를 먼저 정하고 입시를 했기 때문에 3학년 활동이 다 토목 관련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그러니까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이 몇 개 많았고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활동 하나가 3학년 2학기 때 논문 같은 거를 썼는데 보고서 같은 걸 썼는데 CNT라고 탄소 배합 물질인데 그거를 넣어서 새로운 콘크리트를 만들자 이거를 갖다가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학 교수님이 면접을 할 때 잘 봐주셔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러면서 면접이 좀 수월하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진짜 보면 배워서 내가 이거를 배웠다라고 쓴 문장보다 이거를 연구했다라고 쓴 거에서 거의 다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꼭 자율활동 같은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서울과기대를 썼는데 최저가 이제 과탐은 평균으로 들어가고 이제 국영수 중에 하나가 2합 5였는데요. 5였나? 6였? 5였어요. 5였는데 수능 공부를 언제 시작을 했냐면 원서를 쓰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 모의고사가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봐야겠다 이랬는데 화학이 9등급이 나왔거든요. 9월 달에.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거 너 성경아 이거 말고 다른 데 쓰면 안 될까? 최소 낮은 데 쓰자 이랬는데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운도 잘 따라줘가지고 이걸 최저를
과학을 평균을 2등급으로 해가지고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과탐 같은 경우는 하는 만큼 느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풀어보고 진짜 많이 풀어보고 막 계속 짬낼 때마다 모의고사 풀고 막 이러면은 금방 늘어요. 탐은 진짜 왜 생명과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그렇겠지만 1번에 이 문제 나오고 맞아. 2번에 이 문제 나오고 그런 게 이런 있으니까 나오고 이런 거. 오답노트를 해서 이제 그 1번은 딱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가 잡고 있는 문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저 2번 틀렸어요. 아직도 기억나. 채점하는데 시작이 안 좋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고1, 2까지 다 내신만 준비해왔으니까 정시 공부법을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유명한 강사들이 아무리 알려줘봤자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강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영수 이런 시험을 다 볼 건데 종합적으로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공부해야 되지? 이게 되게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에서 3학년을 넘어갈 때 이제 재수 기숙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이제 뭐 윈터스쿨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거길 들어가니까 10시 반에 재우고 5시 반에 깨웠나? 그랬던 거예요. 진짜 빡세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보건실도 자주 가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잠기가 예민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잤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래서 아직도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던 거는 이제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내신보단 정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서 하루에 저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시간이랑 좀 똑같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수능 이제 볼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를 보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공부하고, 이거를 수능 패턴이랑 똑같이 맞춰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시나 이쯤에 그게 끝나면 저녁 먹고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하고, 그러니까 수능 2셋 사이클을 한 번, 2번 돌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은 최소. 봉투로 많이 파니까 맞아요. 한 3개 정도 들어있잖아요. 3회분. 아니면 학원에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모의고사 막 하나씩 남는다고. 풀어라. 맞아. 그러면 모의고사 좀 주세요, 챙겨주세요 이러면 하나씩 풀고. 일단은 나만의 필살기라고 하면은 논리성과 순발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간에 결론을 최대한 잘 내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저 사람들도 어차피 이 내용 몰라라는 걸 가정을 해요. 심사위원을 그냥 5살짜리 애기로 보는 거예요. 5살 애기로 보고 있잖아, 내가 아는 걸 그냥 설명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결론만 딱 내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주면서 그거를 그냥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거, 이게 저의 필살기라고 생각했어가지고 면접을 봤던 전형에서는 웬만해선 다 최초 합격으로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이 제가 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조건 질문이 들어올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일단은 어떤 활동인지 한두 문장 정리하고 그 활동에서 느낀 점 한 2문장, 그 다음에 다짐이나 내가 여기서 포부를 해서 보통 다 6문장으로 무조건 정리를 해서 얘를 읽었을 때 한 40초에서 50초 정도로 끝날 수 있게 해서 6분을 했으니까 거의 다 6문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못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못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해줄 수 있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는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인재상이나 아니면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를 한 번씩은 언급을 해주시는 게 교수님들께서도 얘가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인식을 박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학교 홈페이지, 무조건 학과 홈페이지를 좀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준비를 되게 빡세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전날, 전전날 한 이틀 정도만 이제 생기부를 한번, 사본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생기부를 한번 이렇게 그냥 보면서 여기서 질문 나올 것 같은데 하면 그냥 거기에다 파란 펜으로 그냥 대충 써놓는 정도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 원리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러면 그런 거 대충만 이렇게 좀 적어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틀만 잡아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말하는 거를 연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면접을 볼 때 예를 들면 모의 면접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SNL 주연영 기자같이 막 말이 좋은 질문 지적이신데요 막 이러면서 면접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잠시만요. 생각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냥 활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활동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하고 내가 한 활동이니까 진짜 자신감 있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했고 그거를 교수님이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 면접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해당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중앙대 학교는 둘러봤냐 면접 보기 전에 뭐 어땠냐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면접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맞죠. 왜냐면 보통 면접하는데 문 바로 앞에. 맞아요. 네, 바로 들어와가지고 순간 뭐라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도서관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랬거든요. 제일 크게 보이니까. 맞아. 심지어 크게 보였던 건 저게 도서관이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도서관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하면서 뭐 해당 도서관을 들으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꼭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시거나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되게 자신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는. 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문 닫고 들어왔어요. 저도 문 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들어갔어요? 네, 저는 그때 진짜 생생한 게 저희가 12월 14일 날 딱 나오는 날이었는데 원래는 보통 다 6시에 대학들이 발표가 나는데 최초 합격이 저희 이제 중앙대학교는 2시에 발표가 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휴대폰도 다 켜고 왜냐면 친구들은 다 5시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로딩이 떠서 아무 폰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식당 사장님께 그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를 조금 빌려도 되겠나 해서 이제 빌렸는데 저는 약간 면접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손을 가리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딱 확인하고 합격 보자마자 진짜 다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박. 아직도 되게 생생한 게 이게 건국대학교 기준으로 불합격과 합격에 있어서 이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뭐 불합격 합격이다 써 있는 것보다 뒤에 배경이 달라요. 글씨가 많아요. 맞아. 글씨도 원래 많고. 창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게? 합격, 불합격. 그쵸. 그러긴 한데 여기는 막 그 건대의 호수 있잖아요. 호수 배경이 있으면서 네, 이게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제 노래가 안 나오면 혹시나 음소거 했나 한번 확인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속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엔 배경이 이제 불합격에 대한 배경이었어요. 이제 딱 한 4차까지 이제 가고서 다시 들어갔더니 그때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바뀐 걸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입시에 있어서의 결과였고 제가 반수를 했다 했잖아요. 두 번째 반수했을 때는 최초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학종으로 넣어서 이제 해당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는 시간이었는데 기말고사 과목이 또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교수님 웃긴 게 휴대폰을 안 내도 됐어요. 그럼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살짝 그냥 심심한데 좀 보면서 또 시험 보고 여유롭게 하다가 근데 이제 딱 갑자기 뭐 학교에서 예비 뭐 해당 대학생을 위한 축하 콘서트를 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 뭐지 이러다 궁금한데 하고 시험 도중에 이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다가 그냥 입학절에 들어갔어요. 네, 입학절에 들어가서 했더니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뭐지 이러고 이제 딱 시험지 접어가지고 친구들 이렇게 등 두들기면서 나 간다 이러고 왔거든요. 대박. 와 진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딱 시험 끝나고 나와서 왔는데 정말 아쉬운 건 그때가 딱 금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 봤는데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시험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고 시험 다 보고 그리고 합격했어요. 와 대박. 네 그래서 아직도 그때 기분 되게 생생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대학교가 1차는 홈페이지로 뜨고 추가 합격이 2차부터 전화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근데 1차를 했는데 제 앞 번호까지 딱 합격이 다 되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가 이렇게 뜨거든요.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제 앞 번호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나? 여기서 끊길라나? 이러다가 이제
전화를 이제 맨날 기다렸죠. 학교에 가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켜고 있다가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12월 24일. 진짜 늦게 나왔네. 진짜 늦게 나왔어요. 그때 면접이 12월 2일인가? 이것도 엄청 늦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합격 전화가 온 거죠. 02 이렇게 오잖아요. 서울. 맞아요. 원래 안 봤는데. 아 원래 안 봤거든요. 이거 스팸이네. 이러고 안 봤는데 맞아요. 0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왔다. 나 이제 다른 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딱 받았는데 아 뭐 추가 합격 되셔가지고 연락드렸는데요.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소리를 너무 이러면서 질렀단 말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통화하신 분이 한숨을 쉬는 이러면서 등록하실 거예요. 네, 등록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물어서 뭐해요. 당연하죠. 이러면서 와. 그랬던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생생한 기억이죠.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억이 맞아. 그것만 잘 잊을 기억이 수 나. 없어. 맞아요. 진짜 잊을 수 없어. 그때 딱 합격자 발표 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뭘 해도 일에 손이 안 잡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전화가 막 엄마한테 전화가 와도 이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러고.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다른 과들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뭐 뭔가 토목공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큰 구조물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똑같이 냈을 때 뭔가 우린 이 건물 자체도 크고 구조물 자체도 크니까 아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은 이렇지만 나머지 반은 과연 내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되게 겁을 많이 먹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먼저 말씀드린 그런 프라이드가 되게 컸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해당 과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 3개를 붙었어요. 대학교를. 도시공학과, 도시건축학과, 그리고 토목공학과 이렇게 3개를 붙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죠. 어떤 과가 나한테 잘 맞을까? 어떤 과 수업이 재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토목과를 선택하게 된 게 간지? 왜냐면 이게 다루는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건설은. 그래서 좀 간지나는데? 아 그래도 좀 큰 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토목과를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만약에 건축과로 가게 되면은 약간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토목공학과보다는 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인드예요. 제가 지구과학을 하면서 대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은 건축이다 보니까 대기를 배울 그런 접할 수 있는 과목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수문학 같은 거에서는 그래도 수권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고 한 학기 동안 그러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생물이랑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교육 과정을 보니까 1학년 때 물리원이랑 화학원부터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했는데 2학년 때 그래도 역학을 배우면서 이게 물리화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물리를 잘 못하기도 했고 선택도 안 했기 때문에 토목공학 가면 전부 다 역학에 물리라 하니까 겁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MT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그 프로나 TV 프로그램에서도 MT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짜 재밌다 막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MT 되게 기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되게 대학교 올 때까지만 해도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정말 연애를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니까 이제 딱 미팅이 이제 생각났던 거죠. 네. 일주일에 미팅 4개의 소개팅 하나를 잡았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는 로망 하나만 가지고 제 대학교에 1학년 1학기 모든 걸 바쳤던 것 같습니다. 로망 이게 완전 반대인데 저는 한 번도 미팅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요. 근데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합반을 나왔어요. 근데도 그냥 연애를 안 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으니까 로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 중학생 때처럼 그냥 우리 과 친구들이랑 한 반처럼 잘 어울려 놀아야 되겠다 해서
미팅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은 딱히 없었고 저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로망까지는 아닌데 그게 약간 기대는 있었습니다. 축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요. 주점이랑 축제. 저도 이제 건대 축제가 되게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거기를 갔을 때 3, 4일 동안 이제 보통 축제를 하는데 3, 4일 내내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NFP? 비요 비. 아, 네. 내내 비. 내내 비가 와가지고 야외에서 이제 부스를 아예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건대 호수에다가 보트도 띄워놓고 가는데 그거 다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축제가 조금씩 축소되면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좀 더 축제가 활성화된다면 저도 좀 축제에 참석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전 학교가 좁으니까 1학년 때 동국대 축제를 갔어요. 그때 빈진호랑 10cm랑 막 윤하 왔을 때 너무 넓은 거예요. 네,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주점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빈진호가 왔을 때. 근데 제가 쌈디, 빈진호, 막 AOMG, 우원지 막 이런 애 진짜 래퍼들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점 운영을 하는데 이제 빈진호 왔대요. 막 소리가 들려 막. 부기 오는 소리가 막 들려.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과대 오빠였는데 몰래 이렇게 말하고 오빠 미안한데 나 좀 갔다 올게 이러고 막 뛰어가지고 진짜 혼자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빈진호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축제는 그 연예인들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왜 푸드코트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취한 사람. 맞아요. 친한 사람들 보면 재밌었거든요 그때. 촬영이 초반에는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맞아요. 괜히 막 손이 덜덜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경험을 해왔던 거니까 맞아요.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좀 술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